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7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7강인데요. 자, 벌써 7번째 시간이 됐네요. 자, 여러분 이 법률적인 거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자꾸 들으시면 상당한 실력이 향상됩니다. 지금 그 실전 경매 하시는 분들이요, 사실은 법률 마인드도 없고요, 어떤 법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경매에서 돈을 벌었다 합시다. 그런데 한 방에 날릴 수가 있어요. 이런 권리 분석의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큰 실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제 강의, 정통파 이론 강의와 정말 다양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한 차의 시차에 오차도 없습니다. 전혀 착오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13쪽에 보시게 되면 4번이라고 나오네요. 4번.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공유부동산 이런 말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동산을 뭐 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유. 나중에 이 공유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은 기본 컨셉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유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 물건이 이 공유부동산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토지가 있었습니다. 한 필지에 토지가 있었는데 한 필지 토지를 A라는 사람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이때 사망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피상속인이다 이런 말을 쓰죠. 피상속인. 그런데 이때 상속받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상속인이라고 하죠. 상속인.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인이 만약에 부친이 사망했다. 그런데 상속인이 모친도 있고 자녀가 있다면, 자, 이때 모친은 지분이 민법상 상속 지분이 1.5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다 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남도 지분이 1, 차남도 지분이 1, 그 다음에 장녀도 지분이 1 이렇게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 등기부에 어떻게 나오느냐? 1, 1, 1 하니까 엄마가 1.5니까 이게 총 얼마입니까? 4.5가 되겠죠. 그러면 모친께서는 지분이 얼마냐? 민법상 지분이 4.5분의 1.5가 되고요. 자녀들은 4.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열람해보면은 이제 상속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등기 원인은 나중에 배웁니다. 상속입니다. 그런데 모친은 이게 통분을 합니다. 2분의 2로 통분을 하게 되면 9분의 3이 되겠고요. 또 2분의 2로 통분을 하게 되면 9분의 2가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엄마의 지분은 9분의 3, 장남, 차남, 장녀는 지분이 9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장남이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장남 지분 9분의 2만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분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지분 경매거든요. 지분 경매. 9분의 2에 대한 지분 경매가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매력이 있는 거지요. 이런 지분 경매는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만약에 한 30%, 40%까지 여러 번 유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낙찰받으면 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부동산 공유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게 바로 틈새 시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지분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사후 처리하는 거, 내용 증명 발송하고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실전 경매에서 디테일하게 학습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기본적인 컨셉만 잡겠습니다. 거기 보실까요? 여러분 교재 13쪽을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유 지분은 독립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민법에도 나옵니다. 이 나중에 봅니다. 민법에도 나오는데 민사집행법 몇 조냐? 139조. 거기 민사집행법 139조 거기 책에 나와 있죠. 가로 열고 민사집행법 139조라고 나왔는데 이 139조가 뭐냐? 공유물 지분에 대한 경매입니다. 공유물 지분에 대한 경매. 공유물이라고 하는 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물건, 지분에 대한 경매가 민사집행법 139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시겠습니까? 공유물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 바로 이 장 나온 채무자의 지분입니다. 이게. 채권자가 이 채무자 장남 지분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틈새 시장이 되겠고요. 그러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건 지금 땅 한 필지 중에 일부가 경매에 나왔는데 만약에 아파트도 경매가 나옵니다. 아파트도 지분 경매가 나와요. 아파트도 지분 경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지분 경매는 아파트 건물과 아파트 땅 대지 사용권에 대한 경매가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블루오션 시장이 되겠죠. 블루오션 시장이 되겠는데, 그러나 보세요. 거기 아파트 등 집합 건물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라고 하지요. 왜? 소유권자들이 많잖아요.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자, 이 아파트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말이죠, 대지 사용권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죠. 집합 건물. 이 집합 건물에 대한 법률이 뭐가 있냐면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세요. 그러나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 줄 쳐보세요. 대지 사용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것은 다 무슨 건물입니까? 집합 건물입니다. 소유자가 수십 명, 수백 명 있겠죠.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요건 같이 처분하는 거지. 동시에 처분해야 돼. 동시에 처분해야지.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은 분리해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대지 사용권 일부와 전유 부분 일부 공유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할 수가 있지만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을 분리해서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지 사용권은 뭐고 전유 부분은 뭐냐라는 거죠. 거기 보세요.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나왔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과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3조 밑에 보니까 여기 대지 사용권이라는 게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대지 사용권이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건물에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는 뭐 1동, 뭐 A동, 뭐 101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뭐 13층 있으면 1301호, 1302호, 24층이면 2401호, 2402호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지사용권이라는 것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뭐 하기 위하여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 이게 바로 대지사용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만약에 여러분들이 101동 2401호에 살고 있다. 24층 1호에 살고 있다면 이 아파트 101동 2401호 현관문 딱 여는 순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전유 부분입니다. 그러나 베란다,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층계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공용 부분 그래요. 공용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1동 2401호 전유 부분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그 전유 부분에 대하여 전유 부분 건물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뭐냐? 대지 사용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1동 2401호에 살고 있는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 땅, 대지에 대한 사용할 권리, 대지 사용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거기 나왔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그러니까 101동 2401호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그 부분,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전유 부분이다. 구분 소유권. 여러분 101동 2401호는 이런 김동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김동수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권입니다. 2401호의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그 건물 부분이 바로 뭐다? 전유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이 공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용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지 사용권하고 전유 부분은 동시에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사망했다면 역시 9분의 3, 또 장남 9분의 2, 차남 9분의 2, 장녀 9분의 2 중에 대지 사용권의 9분의 2, 전유 부분의 9분의 2 이렇게는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지 사용권만 9분의 2 이거는 경매로 처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2호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번 메모해 보실래요? 몇 조에 나와 있느냐? 이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 지금 경매 기초 시간에 이렇게 법률 조문까지 나오는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되고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뭐가 있느냐면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에 이 10조 여러분들이 말이죠. 법제처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셔서 법제처 딱 들어가시면 법제처 들어가시잖아요. 법제처 치고 들어가시면 거기다가 집합건물의 소임이 관련하는 법률을 딱 치시면 20조 1조부터 목적이 나오는데 여기 20조 보면 제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공동으로 경매는 나올 수 있지만 따로따로는 경매로 처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똑똑한 어떤 현명한 사법보좌관은 이거 경매 안 된다. 일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기각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경우는 대지 사용권만 나와도 그냥 경매를 진행하는 그런 법원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5번 그래서 이 공유부동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법 조문과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는 거, 등기 치는 거 이런 것들은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임이 관련하는 법률에 의해서 전유 부분과 그리고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경매로 나올 수 없다는 것 이 정도만 알면은 많은 여러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하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민사집행법 172조에 나와 있는데, (172조하고요) 또 18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박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라든가 항공 이런 것들은 부동산은 아니죠.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 그 협의의 부동산이죠. 준부동산.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경매가 나오는데, 강제 경매가 나오는데,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실까요? 선박과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이런 것들은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하는 경우. 이게 바로 뭐냐? 선박과, 여러분, 경매 시장에 가보면 자동차 같은 것도 경매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차량이지만 부동산에 준해서 부동산처럼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해서 민사집행법 172조가 뭐냐면요. 민사집행법 172조가 뭐냐면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이게. 써보세요. 172조가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 비록 선박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선박도 부동산처럼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의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87조 민사집행법 187조 187조가 뭐냐?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경매. 그러니까 자동차도 부동산처럼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오늘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하는 경우는 선박이라든가 자동차도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경매 그 지방법원에 가게 되면, 특히 중앙지방법원에 가게 되면 자동차, 자가용 같은 거 경매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입니다.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도
경매가 나오지요. 자, 이것도 뭘로 보느냐? 공장재단과 광업재단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공장재단과 광업재단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아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게 무슨 법입니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입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보면은 이게 12조에 보면 말이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 보시게 되면 공장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장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이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에 보게 되면 공장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여러분, 공장재단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런 건데요. 공장재단이라는 건 뭐냐? 공장에 있는 모든 겁니다. 여러분, 공장에 뭐가 있죠? 토지, 땅이 있죠. 공장용지가 있어요. 공장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느냐? 지목이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에는 뭐가 있어요? 공장 건물이 있죠. 건물. 또 그 밖에 기타 공작물도 있습니다. 공장 안에는 뭐가 있나요? 기계도 있고 기구도 있고 전봇대, 전신, 배관, 또 레일, 그 밖에 부속물들이 있습니다. 즉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건 공장에 있는 모든 것,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모든 것, 이런 것들이 공장재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쭉 나왔죠? 14쪽 보시니까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6번에 공장재단이라 나와 있죠? 공장재단이라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네 번째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하는 경우 차량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도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 준한다. 그리고 공장재단과 광업재단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아서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한다. 그리고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에 대한 법은 제목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입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에는 공장재단은 뭘로 본다?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5쪽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부동산 관련 법령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입니다. 관련 법령들이 뭐가 있는가 볼까요? 첫 번째는 경매 절차에 관한 게 나오겠죠. 경매 절차. 그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경매 절차 나오중에 또 배우겠습니다만 경매 절차에 관한 법제와 두 번째는
이 민사집행법은요, 낙찰자, 매수인 권리 보호입니다. 매수인 권리 보호. (2002년 7월 1일) 날 민사집행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건 뭐냐, 임차인들도 보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수인 권리 보호입니다. 매수인 권리 보호. 그래서 부동산 경매에 관련 법령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제목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사집행 절차, 경매는 절차법이거든요. 경매 절차는 무슨 법입니까? 경매 절차법이 바로 뭐예요? 민사집행법이 되겠죠. 민사집행법. 지금 민사집행법을 뭐 1조부터 다 공부는 않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주로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뭘 공부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뭘로 바뀌었어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바뀌었는데, 부동산 이게 등기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 기본이죠. 등기를 내용을 모르면은 권리 분석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내년부터는 완전히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됐고요. 현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서 공인중개사들을 뭐라고 합니까? 중개업자 이런 말을 쓰는데 앞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요, 경매 방해를 하는 사람들은 형법 적용받습니다. 형법. 그래서 부동산 경매에는 절차법인데요, 경매 절차의 법에는 바로 민사집행법과 부동산 등기법과 공인중개사법, 형법,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민법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누구를 보호한 겁니까? 이거는 지금 매수인 권리보호가 이제 민사집행법인데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거 있죠. 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이 뭐가 있습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거가 뭐가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15쪽에 보니까 경매부동산 매수인들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죠? 매수인 보호는 누구야고요? 매수인 권리 보호는 뭐라고요? 민사집행법. 그 외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도 있다. 자, 1번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민사집행법이 나옵니다. 민사집행법. 그죠? 민사집행법이 나오는데요. 이 부동산 관련 법령 다음 시간부터 민사집행법,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형법, 그리고 매수인 권리 보호에 관련된 법제 민사집행법, 다시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다음 시간에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민사집행법, 부동산 등기법, 공인중개사법, 형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라든가 그 법원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된 법들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